네, 이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청자님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네, 류한정님 반갑습니다. 네, 저번 방송 때에 그 질문을 뭐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 중에 보라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보라코인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 제가 보라코인에 대해 시청자님들 대신에 공부를 좀 해왔어요. 제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011년 11월에 그 무려 100% 이상이 오른 코인이죠. 급등 코인 중에 하나인 보라 코인이죠. 기존의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의 성능, 가용성, 확장성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이중 네트워크를 구현한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기반의 그 앱들도 많고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뭐 NFT도 많이 하고 채굴도 많이 하고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이더리움을. 근데 이더리움 대신에 어,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중심의 그런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솔직히 속도도 너무 느리죠. 속도도 너무 느리고 가스비라고 하죠. 그 수수료도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수수료도 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메인넷과 그 별도로 구분이 된 확장에 제한이 없는 그 이더리움 체인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전용선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확정성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속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투명성, 그리고 보안성뿐만 아니라 이 토큰을 기반으로 여러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그 얘기를 하면 앱 개발자나 그 게임이나 영상을 개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앱을 개발을 할 때나 게임을 개발을 할 때나 어떤 영상을 만들 때나 뭐 이럴 때도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지원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영상과 음원 지원 서비스의 그 주 용도였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투자 이후에 서서히 좀 더 인기를 끌게 됐죠. 네, 구준효님 보라코인 리브랜딩 급등한다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네. 카카오 코인으로 불리게 된 이 본격적인 배경이 그 2021년에 5월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게 단순히 투자 정도가 아니라 그 이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그 프렌즈 게임즈가 보라의 개발사인 웨이투빗이라는 회사와 그 합병을 그 진행을 했어요. 음. 그냥 그 제가 어제도 그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그 되게 유명하거나 큰 대기업 혹은 뭐 몇 조 원대의 시총이 큰 예를 들어 뭐 삼성 이재용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코인이 좀 급등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를 투자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개발자가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진짜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원인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직원인지 또 뭐 워렌 버핏이나 뭐
뭐 삼성 이재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 뭐 1억 이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으면 그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이 보라 코인이 카카오 코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 배경이 그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가 웨이트빅과 합병을 해버렸어요. 합병을 해버렸다는 건 이거는 같은 배를 탔다고 봐야겠죠. 예. 2017년 설립된 그 웨이투빗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 그리고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서비스 기업으로 2020년 말에 국내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의 계열사로 편입이 되었고 현재 주요 사업으로는 바른손 갈랄 앱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 출연을 진행하고 있죠. 바른손이나 뭐 갈랄 앱 이런 건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얘네도 대단한 좀 회사들이에요, 정말. 예. 플레이투빗이라는 글로벌 온라인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국내 게임 파트너사들과 손을 잡고 다양한 게임 IP를 한국, 북미, 유럽 지역 등에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빠르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뭐 합병과 파트너사 체결과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하지만 다들 어마무시한 회사들입니다. 지금 나열한 회사들이, 그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카오톡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대중적이고 친근한 이미지지만 시총이 38조입니다. 이거 넘사벽이에요. 시총이 38조. 1조가 안 되고 시총이 1조가 안 되는 회사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한데 38조예요. 카카오 게임즈만 해도 시총이 5조 9천억이에요. 저희는 이게 9천억이라면 왠지 더 커 보이고 1조 5조 이러면 더 그렇게 감이 안 와요. 그쵸? 네, 이런 회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보라코인을 지원을 하고 보라코인을 사용하여 게임을 만들거나 컨텐츠에 코인을 입힌다면 어떤 보라코인의 유동성은 뭐 엄청 활발해지겠죠. 코인의 유동성은 곧 코인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할 때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우님 물렸는데 물타기 가야 할까요? 이러네. 군이 조단위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요. 왜 우리의 것이 아닙니까? 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조 단위를 한번 만져봅시다. 네, 강비트님 매수가 알려주시나요? 이게 탐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제가 공부해 온 대로 매수 어느 정도에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는 이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2021년 3월에 보라코인을 만든 회사 웨이투빗이 투자금 확보로 유상증자 20억을 했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제가 방금 카카오 뭐 시총이 38조에 뭐 카카오 게임즈가 시총이 5조 9천억인데 왜 유상증자를 했냐? 이게 증자라는 걸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떤 증자라는 거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돈을 끌어모은 거죠. 쉽게 설명하면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의 지원을 받는 그런 회사가 왜 유상증자를 했을까요? 이게 이름만 들어도 이게 현금 부자인 회사들이 이게 백이 뒷 배경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왜 유상증자를 했을까요? 이게 누가 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아가고 누가 투자했을까요? 이걸 들으시면 진짜 황당하고 놀라실 일입니다. 바로 웨이투빗 직원 13명이에요. 평균 1인당 1.5억 원씩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주총을 앞두고. 월급쟁이들이 돈이 어딨어요. 아마 대출 받아서 영끌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을 잘 모은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예. 근데 이게 그냥 애사심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진짜?
140만으로 1억 5원, 1억 5천만 원씩 그 회사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 투자를 할까요? 이게 애사심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직원들이 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를 하는데 보라코인을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웨이투빗의 대표인 송계한 대표의 이력이 상당한데요. 과거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부터 이분이죠. 이분. 와, 그냥 봐도 굉장히 돈이 많은 형님 같아요. 제 주변에 돈 많은 형님들이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많은데, 예, 송계한 대표님.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부터 프리첼 커뮤니티 개발팀에 소속돼 있다가 NHN 서버 플랫폼 팀장직. NHN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이버에서 좀 분사한 회사죠. 이게 2013년 8월에 그 게임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좀 분사를 했죠. 이게 이게 한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NHN 한 게임. 한 게임이 매출이 엄청나잖아요. 예. 어, 이게 뭐 크루세이더 퀘스트, 킹덤 스토리, 뭐 이런 RPG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을 굉장히 잘 개발하는 회사죠. 예, NHN이 매출 구성이 뭐 결제가 42%, 예, 결제 및 광고가 42%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흔들리긴 힘든 회사예요. 한 게임이 예, 웨이투빗의 대표도 예, 굉장한 이력을 갖고 있네요. 2016년에 뭐 게임 회사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하면서 2017년에는 웨이투빗 창업까지 쉴 새 없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관련 업무 종사자로 엄청난 그 베테랑인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여기 뭐 보면 쫙 나오죠. 이력이 상당하신 분이에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리첼 커뮤니티, 드림첼 플랫폼, NHN 서버 플랫폼, 오렌지 크루 팜플, 지금은 웨이투빗. 이렇게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이거 웨이투빗을 만들었으니까 뭐 엄청나죠. 바른손하고도 지금 MOU 체결을 했고요. 예. 또 카카오 게임즈의 남궁훈 대표는 과거 NHN의 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권준모 이사회 의장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이런 인맥 관계를 통해서 웨이투빗이 내놓은 블록체인 서비스에는 NHN과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4시 33분까지 우선적으로 적용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라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의 아주 꿈과 희망인데 NHN에 만약 한 게임을 보라코인에 주고받고 아예 해외 우리나라에선 불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 보라코인으로 카지노나 이 바카라나 뭐 포카 이런 거를 한다고 이 유동성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진짜 보라코인은 그쵸? 정말 한 게임 잘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거는 실제로 웨이투빗의 설립 당시에 카카오 게임즈와 4시 33분에서 투자한 이력도 있고요. 20억과 지분 투자가 들어갔는데 당시 웨이투빗의 파트너사에는 액션 스퀘어와 서메이지 그리고 바른손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이미 게임으로서의 상용화의 밑거름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바른손은 이 게임에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른손이 기생충 영화의 제작을 맡은 대형 제작사예요. 이게 바른손하고도 공동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블록체인 기반 영화 제작 투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영화 제작부터 배급까지 하나의 블록체인 에코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투명한 서비스를 내놓겠다. 이거를 풀이해 보자면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결제 시스템을 어, 보라코인을 사용을 하겠다. 예,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액션 스퀘어는 국내보다는 중국 쪽 진삼국 무쌍이 중국 스토어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는 만큼 큰 회사이고, 써메이지는 데카론 M으로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유니파이브, 갈라랩, 네오팝콘, 캐럿, 게임즈, 싱타, 님블유런 같은 다양한 국내 게임 개발사들과도 이미 파트너십을 맺은 상황으로 비즈니스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대개 P2E 게임이든 NFT 게임이든 간에 어떤 특정한 코인을 사용했을 때 호재가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유저 입에 오르내리고 이게 광고 효과 이런 게 아니고요.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게임들이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바로 위드 보라 혹은 허 보라의 차이예요. 이게 뒤에 보라가 붙으면 일단 보라를 호재로 그 보라를 사용한다, 이런 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죠. 근데 위드 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은 보라 자체에 그 보라 아일랜드 계정의 아이디만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채널링 서비스가 구현될 때 위드 보라가 붙는 거고요. 4 보라의 경우에는 그 보라 코인이 획득 가능하거나 소비, 사용이 가능한 보라 전용 컨텐츠가 접목되는 게임 뒤에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4 보라는 이게 4 보라, 위드 보라가 있죠. 위드 보라는 그 보라 아일랜드 계정으로만 로그인하고 이게 다 이게 뭐 블리자드 통합한 것처럼 그런 거고, 4 보라는 이제 보라 코인을 사용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블리자드 좀 따라한 것 같아요. 그쵸? 요새 블리자드 들어가면 이제 스타크래프트도 할 수 있고, 워크래프트 뭐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런 게임들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통합 시스템을 위드 보라로 만든 것 같아요. 게임 중에 보라 코인이 획득되거나 사용이 된다면 당연히 보라 코인의 유동성이 증가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코인이든지 가격이 상승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급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어둡죠? 잠깐만, 화면을 좀 밝게 좀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좀 어두워서 제가 좀 밝게. 네, 좀 밝아졌네요. 네,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활발하면 어 당연히 코인이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이런 게임에서, 이런 화면에 이런 게임에서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사고 팔고, 뭐 이런 칼 같은 거 사고 팔고, 이런 몹 같은 거 잡으면 보라 코인 나오고 이러면 아마 또 잭팟 터지는 거죠, 진짜. 그쵸? 또한 해당 게임이 유명세를 타게 되고 보라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대형 거래소의 상장 역시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대형 거래소에 또 상장하면 또 한 번 또 급등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위드 보라로 출시가 되었다 한들 이것은 되게 뭐 그냥 작은 호재라고 볼 수만 없어요. 위드 보라로 시작했다가 4 보라로 재런칭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웨이투빗은 국내를 시작으로 서비스 지역을 점차 글로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영상에 보이는 아스텔리아 로얄은 현재 북미, 그 아스텔리아 로얄 이거죠. 북미, 유럽, 러시아, 이게 다양한 지역에 좀 서비스가 될 지금 계획이고,
이 게임이 인기가 많아지거나 그러면 당연히 보라 코인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출시되는 국가인 북미, 유럽, 러시아 이런 코인 거래소에도 보라가 상장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립니다. 네, 이런 나라들의 전체 나라들의 게임을 퍼블리싱 한 다음에 게임을부터 퍼블리싱하고 그 다음에 코인을 이거는 진짜 지금 코인 다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보라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뭐 호재가 한두 개가 아니죠. 당연히 가장 큰 호재는 카카오 게임즈. 네. 당연히 모두 아시는 기업이고 2020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게임 테마주 대장급으로 자리 잡을 만큼 탄탄한 시총을 자랑하지만 보라코인의 상승은 단순히 카카오 코인이라는 그 명분만으로 큰 기대를 받은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셨을 만한 P2E라는 플레이 투 원이라는 게임으로 인해 시장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플레이 투 원 게임은 기존의 그 게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꾼 형식인데요. 우리들이 게임을 하면 그 리니지라든가 모바일 게임을 해도 소위 현질이라는 과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울프님 뭐라고요? 어제 설거지 다 하고 나갔어요. 보라는 어, 매수하세요. 카카오라는 기업 이미지 생각하세요. 그냥 개 사기임. 네. 시청자님들의 이런 의견도 있네요. 다른 분들은 내일부터 떡상 간다. 뭐 진경이님 현질이 답이에요. 뭐 김주현님은 설거지 해야지. 박지영님은 보라 존버하자. 이렇게 보라를 갖고 계시는 매수를 해놓은 분들과 비카님 반갑습니다. 네, 매수를 안 해놓은 분들의 이런 의견이 차이가 아주 많네요. 네, 플레이 투 원 게임은 기존의 게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꾼 형식인데요. 우리들이 게임을 하면서 리니지라든가 모바일 게임을 해도 소위 현질이라는 과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지금 채팅장에서도 막 현질이 답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게임을 하면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모으고 그 다음에 게임 코인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현금화까지. 그 예를 들어 지금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베트남 이런 데는 그 직원들 그 월급이 평균적으로 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한 50만 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한 80만 원 정도 한대요. 직원들 월급이. 근데 이런 게임에서 아이템 모아서 게임 코인 교환하고 현금화를 하면 필리핀 직원들이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번대요. 이 P2E 게임이라는 걸 하면서 이 아이템을 모으고 판매를 하는 거죠. 달러로. 네. 그러니까 이게 P2E라는 게임을 접목시키면 코인이 진짜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선인장님이 보라 1000원 밑으로 가면 매수 들어가 보세요 라고 하시네요. 왠지 선인장님이 뭔가 통찰력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네. 실제로 위메이드가 미르4에 PE2를 적용을 하면서 게임하면서 돈 버는 시스템을 시행한 뒤에 위메이드의 주가는 작년 8월 29,000원에서 불과 3개월 만인 11월에 24만 5,700원까지 무려 10배를 상승했습니다. 무려 주가가 10배가 상승했어요. 10배가. 아이고. 주가가 10배가 상승했어요. 1억을 넣었으면 10억을 벌었다는 거죠. 주가가 10배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코인은 더 엄청날 수도 있다는 거. 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솔깃하지만 제가 P2E 게임을 직접 해본 결과 솔직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해외에 있는 P2E 게임 그 재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되게 그래픽도 진짜 허접하고 되게 조잡해요. 진짜 재미도 없고. 근데 유저가 엄청 많아. 그 매출이 막 조단이래. 엄청. 근데 만약에 NHN이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데가 들어가면 그 시장이 정말 확 변하지 않을까. 재미가 없고 허접하고 조잡하고 그래픽이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레드오션이 아니라는 그런 뜻도 된다고,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위메이드의 그 장현국 대표님 인터뷰 기사입니다. 게임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다. 게임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다. 예,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아니, 누가 지금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의 미네랄을 캐요. 미네랄이 코인으로 캐져. 그거 팔면은 돈을 줘. 그 리니지에서 괴물을 잡았어. 근데 괴물을 잡았더니 보라코인이 뚝 떨어져. 거래소에서 보라코인을 바꾸면 현금이 돼. 이거는 뭐 새로운 미래를 뭐 만들죠. 당연하게.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님이 또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번다는 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앞으로는 P2E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게 사실 좀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불법입니다. 이게 게임상에서 직접 거래를 하면 불법이고, 이 아이템 거래소라는 사이트에서 따로 이제 별개로 거래하면 또 합법이에요. 이게 참 법이, 이게 뭐 이런 말이,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이 그 요새 유행이던데, 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는 법 좀 바꿔달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법을 바꿔야 다른 나라보다 이 어떤 P2E 게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좀 베트남이나 뭐 유럽이나 그 다른 나라들은 진짜 지금 P2E 게임이 활발하거든요. 예. 네, 정영 대표는 지난 27일 한국게임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한국게임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고, 장영국 대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중 게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블록체인으로 꼽았다. 예,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 같고, 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GD넷 코리아 이도원 기자의 2021년 12월 10일 내용이고, 남궁훈 카카오 센터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남궁훈 카카오 센터장은 P2E 게임은 디지털 산업 혁신을 이끌 것이다. 네, 이런 주제로 뭐 때가 왔다. 응집된 게임의 내력이 B게임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될 때가 왔다며, 게임은 오랜 전부터 B2C2C이자 UCC였다. 게임사는 장을 제공할 뿐 놀이는 유저들이 만들어 왔다. 게임사는 모든 디지털 영역과 컨텐츠 영역과 커머스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도 뭐 그런 말이, 우리 게임 이제 잘 만들어. 우리 뭐 어느 나라에 대비해서 미국, 유럽, 뭐 중국 뭐 다 덤벼. 우리 게임 잘 만들어. 카카오 게임즈 우리 세계적으로 잘 만들어. 이제 어떤 코인만
접목시키면 된다. 블록체인과 이런 디지털 영역과 이런 것들만 접목시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 게임 잘 만든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여러분들이 알기로 카카오코인은 블록체인 관련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개발한 클레이튼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클레이튼은 뭐 얘기 안 하고 보라코인만 다루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클레이튼 역시 카카오의 호재로 1,000원에 불과한 코인이 단숨에 5,000원까지 수직 상승한 그 명실상부한 카카오 코인이 맞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서버 장애랑 막 여러 가지 오류랑 뭐 되게 잦게 이런 투자자의 빈축을 많이 샀는데요. 예, 서버 장애, 뭐 버그 패치, 뭐 현재 정상화, 그러니까 비정상이었다는 뜻이죠. 정상화. 네, 클레이튼 네트워크 장애 뭐 불과 한 달도 안에 뭐 음, 암호화폐 그 클레이튼이 국내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 이유가 그 암호화폐 거래소와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그 법인이 발행한 코인은 취급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인데요. 카카오는 업비트의 그 지분의 8.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관계인이죠. 그래서 업비트에는 클레이튼을 보기 어렵다. 네, 그에 반해 보라는 최근 올해 1월 당시에 최근 3개월간 수익률 상위 5개 코인에서 404%로 2위입니다, 2위. 404%로 샌드박스에 이어서 2위. 404%면은 와, 4배요, 4배. 1억을 넣었으면 4억을. 그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만약에 올랐는데 유동성 없으면 팔기도 힘든데 이거는 바로 뭐 따먹을 수 있는. 네, 안초르님 쿼드 체인 오르나요? 예, 쿼드 체인. 예, 그 다음 그 라이브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님 샌드박스 생각만 해도 열받음. 예, 샌드박스 왜 물리셨나? 샌드박스에 물리셨나 봐요. 예. 예, 카카오 게임즈의 대표 게임 오딘과의 P2E 연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기사도 있고, 대신증권 이지은 연구원은 예, 이미 상장 보라를 갖추고 있어 출시 블록체인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게임 이거 한번 터지면 한번 또 제 생각에는 오를 것 같다. 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2월 8일에 보라 2.0 그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카카오는 새해부터 디지털 자산, 네, 보라 키우기에 총력을 돌입한 것이다. 뭐 카카오의 대표 코인이 보라라는 것이 보라가 카카오의 대장주다. 대장주가 아니라 대장 코인이다. 라는 기사가 이걸로도 알 수 있겠죠. 네. 혹시 그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투자기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이 형님이 그 딱 보기에 이렇게 막 돈이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 그 2013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올해 3월 비트코인 대상승장 당시에 50조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한 전 세계 1등 암호화폐 투자 기관입니다. 이분이 비트코인 8달러 때 그 매집을 했대요. 베리 실버트 이분이 8달러. 그러니까 한 만원, 비트코인 만원 정도일 때, 만원 정도일 때, 만원 정도일 때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어요. 야, 지금 얼마입니까? 진짜 몇 배를 진짜 먹은 거예요. 진짜. 예.
이 회사는 차트적인 관점보다는 기술력이 우월하고 장기적 전망이 좋은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면서 여전히 큰 수익을 실현하는 기업인데요.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급등을 했어요. 전부 다. 진짜 투자의 귀재죠. 뭐 제 시대 때는 워렌 버핏이나 뭐 그런 형님들이 투자의 귀재라고 했다면 뭐 도널드 트럼프 뭐 이런 형님들. 근데 이제는 베리 실버트 이분이 이제 좀 책도 내고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 코린이 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부터 이들의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약 15개의 코인들은 전부 다 엄청난 상승을 동반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디센트럴랜드가 되겠죠. 무려 당시와 지금의 시세를 비교하면 상승률이 500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꽤 신뢰 있는 레포트라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2022년에 추가적으로 매입할 코인 리스트를 공개한 바가 있어요. 그들이 공개한 25개의 코인에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보라 코인 역시 후보에 들어가 있다. 이분이 이렇게 눈으로 째려보고 있다. 눈으로 째려보고 있다. 이 보라 코인. 이렇게 코인 투자에 이 진짜 명성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기업에서 보라 코인을 째려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라 코인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적 관점으로 이제 보라 코인의 관점을 차트적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하방 추사에서 그 노란색 음영 박스에서 이 음영 박스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계속 보였죠.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1월 말에 그냥 과도한 그냥 낙폭을 확 보이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노란색 음영 박스를 다시 도착을 했죠. 그리고 단기 낙폭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명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 추세가 계속 떨어지려고 그러면 누가 받아주잖아요. 이거는 뭐 기관이 받아주던 개인이 받아주던 간에 이거는 보라코인이 이게 막 죽은 코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추세가 있다는 거죠. 그 2월 8일 오후에 12% 구간 하락을 해서 추세선 상하단부 1차 매수 구간에 돌입한 그 모습이죠. 완전 아직 고점이라는 그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모든 코인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방 흐름을 따라 이제 볼 때 보라는 오히려 악화된 투심을 이겨먹는 어떤 강한 테마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그 트레이딩 관점의 구간은 그 검정색 상승 추세 이 그 두 개를 요 선이죠. 요 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 노란색 음영 박스와 요 선 두 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 매도 포지션을 잡았으면 좋은 수익이 지속 발생한 가능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2월 8일에 상단부를 다시 한번 치고 나서 바로 검정색 추세선의 하단부에 닿은 모습이니까 관악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좋은 포지션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조금만 한다면 그 내려 이제 완전 여기서 이제 완전 내려 꼽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그래도 살아있는 그런 그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수익을 좀 얻기 좋을 텐데요.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트를 보고 차트가 좋다. 차트가 살아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제 보라 코인이에요. 그쵸? 가장 상단에 있는 그 빨간 줄은 종가상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 비로소 저항이 없는 구간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힘들게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다. 이제 뭐 뚫고 올라간다. 뭐 이런 뜻이고요. 차트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보라코인의 가치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차 분할 매수는 지금도 해봄직함하고 2차 매수를 노란색 음영 구간에서 요 노란색 음영 구간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 노란색 음영 구간 그래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이런 단기 하락이 다시 온다고 해도 오히려 평단가를 좋게 만들면서 여유로운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코인이나 주식이나 많이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사는 것보다는 좀 이런 노란색 음영 구간 이제 쌀 때 좀 저렴할 때 사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이 해당 그 차트에 대한 의견은 그 매수 추천이 아니에요. 그 매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예, 저는 여러분들 대신에 공부를 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것만, 그러니까 제 책임이라고 말씀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대신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는 거지, 예, 매수 추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잘 공부하셔서 제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공부하셔서 예, 투자하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보라코인에 대해서 그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저희 시선과 그 한국의 글로벌 게임사의 CEO의 시선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보았고 또 현재 차트 포지션을 통한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보라에 대한 부분을 가감 없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 보라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이나 전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스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코인이란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양질의 정보와 저의 시선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